자, 이제 앞에 또 화면 볼게요. 테이블 상태는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둘 거고요. 문제를 풀었던 부분만 제가 제거를 하고 조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볼 건데,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주문 개수를 알기 위해 오더 테이블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라는 조건으로 찾기 위해서 유저 테이블을 또 봐야 돼요. 두 개의 테이블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쿼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쿼리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형태로 제가 쿼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셀렉절 하고 나서 콜럼절에다가 테이블 하나만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컴마를 구분자로 해서 테이블 두 개를 명시했어요. 얘는 문법적인 에러가 나오진 않고요. 결과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과의 총 개수가 지금 하단에 보시면 66 가로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레코드 수를 의미하는데, 총 이 두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가 66줄이 나왔대요. 자, 오더 테이블을 따로 조회하면 11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유저 테이블을 따로 조회하면 6개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둘을 같이 컴마로 구분을 지어서 조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얘가 66개의 데이터를 반환시켰습니다. 결과 탭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실제로 66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6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11개와 6개를 들고 있는 테이블 2개를 조회했더니 66이 나왔대요. 누가 봐도 곱하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지금 곱한 개수를 다 출력을 보여준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냐면, 자, 우리는 지금 셀렉트, 나 조회할 거야. 모든 컬럼을 어디로부터? t 오더 테이블로부터, 그리고 t 유저 테이블로부터 라고 한 거예요. 쿼리 자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단 문제가 뭐냐면, t 오더 테이블과 t 유저 테이블 두 테이블을 지금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두 테이블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매칭시켜서 가져올지에 대한 명시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녀석이 t 오더를 먼저 쭉 다 보여주고 그 밑에다가 t 유저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두 테이블은 컬럼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거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빈칸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여준 거냐면 1, 2, 3부터 쭉 해서 11번까지 데이터가 있는 오더에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유저에 있는 1부터 6까지의 경우, 얘네들을 하나 어떤 기준으로 엮을지 안 알려줬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져온 겁니다. 이 오더 테이블에 있는 1번 PK랑 유저 테이블에 있는 1번부터 6번 PK가 다 연결된 상태를 이렇게 6줄을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6개의 데이터 중에 한 개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가짜잖아요. 맞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오더에 유저 NO가 1인데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가 1인 첫 번째 줄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데이터는 다 가짜입니다. 맞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제 배웠던 무결성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데이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쵸?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워볼 건데, 조인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테이블을 나열해서 조회를 했더니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엮어버리는 대탐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유저 NO가 2번인데 공교롭게도 2번부터 여기까지는 또 여기가 2번인데 1번, 얘는 그럼 가짜 데이터죠. 2번인데 2번, 얘만 맞겠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또 5개가 가짜일 거고, 밑에 있는 3번도 마찬가지. 3번과 3번이 맞는 이 녀석만 진짜 데이터, 나머지는 가짜 데이터.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맞는 데이터는 총 몇 개예요? 11개예요. 왜냐면 t 오더를 앞에 썼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t 오더가 앞에 11개. 그럼 맞는 데이터 1개씩 엮으면 총 11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11개 데이터가 맞는 건데 지금 66개가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55개의 데이터는 다 가짜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조인 문법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둘 거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이미지로 봤던 상황처럼 from 절 밑에 우리가 inner join 혹은 left join 이런 거 써봤죠. 그런 키워드를 그냥 명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on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와야 된다고 했어요. join과 on은 세트입니다. 이거 둘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자, 어제 배웠던 그룹바이나 헤빙 같은 경우는 그룹바이는 집계함수가 쓰였을 때 일반 컬럼과 같이 줘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써야 되는 애였는데 헤빙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럼 얘네들은 세트긴 세트지만 필수 세트인가요?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애예요. 단품이 존재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안 돼요. 무조건 세트입니다. 단품이 따로 없어요.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세트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자, 온절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껐나요? 끈 거 같네요. 다시 하나 봅시다. 이거 말고 여기서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 그대로 다시 볼 겁니다. 자, 온절에 사용된 예시를 지금 보면 써있는 걸 보면 A.점 키 그리고 B.점 키예요. 여기서 말하는 키가 뭘까요? 우리가 배운 PK, FK가 둘 다 키죠? 이거 주키, 고유키, 이거 외래키, 첨조키. 그쵸? 실제로 키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포레인 키라고 하잖아요. 얘가 A.점 키, B.점 키 하면 두 테이블 간에 서로의 키를 가지고서 온절에다가 입력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온절에 입력되는 이 내용은 뭘 뜻하냐면 두 테이블을 엮을 때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엮을지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join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의미가 함께하는 의미잖아요. 영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두 테이블을 함께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합칠 건데 그 합치는 기준을 명시하는 위치가 이 on이에요. 그래서 이 온절, 이 부분도 사실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on도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웨어나 헤빙과는 조금 다르게 테이블을 엮을 때 사용할 조건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이블을 합칠 때 사용할 조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컬럼과 T 유저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컬럼을 매칭시켰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값이랑 이 값을 제가 매칭을 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오더 테이블에서 유저 NO라는 컬럼이고요. 얘는 T 유저 테이블에서 ID라는 컬럼이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코드로 써주면 됩니다.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라는 컬럼과 T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합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점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 이유는 테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온 컬럼인지를 명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생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이걸 생략해도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아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군요. 얘만 생략을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여기도 적혀있던 상황이랑 이거랑 동일한 결과예요. 동일한 결과죠. 근데 여기서 왜 방금 여기는 생략해도 되고 여기는 생략을 하면 왜 안 되냐면 지금 ID라고 하는 컬럼은 T 오더 테이블에도 있고요. T 유저 테이블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생략해버리면 이 ID라는 컬럼은 둘 다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에서 ID 가져와야 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에러 내용이 컬럼 ID in on curse is ambiguous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인데 이 ID 컬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어디 걸 생각해야 되는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자, 근데 이제 테이블한테 별명을 짓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T 오더, T 유저 매번 쓰려니까 귀찮아요. 얘네 별명 지어놓으면 별명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얼리어스 여기는 O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U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문자랑 소문자 일부러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 별명을 이 자리에다가 써주고 여기에는 이 별명을 써주면 얘는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쓰려고 테이블한테 별명 짓는 거예요. 이거 매번 다 써주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하지만 사실 이 두 테이블을 합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보고자 하는 컬럼을 따로따로 다 명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하려면 예를 들어 T 오더에 있는 데이터 중에 3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3개 컬럼 다 볼 거래요. 그 다음 T 유저에 있는 컬럼에서 이 중에서 4개 볼 거래요. 주소 빼고 다 본대요. 그럼 여기다가 9개, 아니 3개랑 4개니까 7개를 다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3개에 있는 상태에서 3개를 다 볼 거라 에스터리스크를 써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써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3개를 따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5.id 5.user.no 5.product.no 그 다음에 u.id u.user.id 패스워드? 이건 생각합시다. 컬럼명이 기억이 안 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컬럼을 다 써야 그것들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터리스크는 거의 잘 안 씁니다. 나중에는. 지금이야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쓰여져 있는 이 상황일 때는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요. 근데 예를 들어 오더 테이블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오고 싶은데 유저 테이블에서는 하나만 가져오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5.별 그리고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테이블의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건데 별명이 없으면 테이블의 풀네임을 그때그때 다 적어야 되니까 우리는 별명을 항상 조인할 때는 웬만하면 붙이는 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둘 다 봐도 상관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띄워 넣을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편의를 위해 소문자로 진행하겠습니다. 둘 다 되는 건 알았으니까. 아, 참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대문자 5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소문자 5 썼어요. 이거 인식해 줄까요? 해줍니다.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확실하게 쓰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게 DBMS는 이걸 허용하는 DBMS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DBMS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초에 허용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쓰면 어떤 DBMS를 쓰던지 간에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테이블을 엮은 결과를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조건에다가 뭐 줘야 돼요? 손흥민. 근데 유저네임으로 봐야 되는데 유저네임 컬럼이 있네요? 그렇죠? 왜요? 유저네임은 어디에서 온 컬럼이에요? 유저 테이블에서 온 컬럼이죠? 유저네임. 이게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이만 추려서 나옵니다. 애초에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인데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결과를 도출해 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건 부여해서 걸러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는 카운트. 이렇게 보면 손흥민의 주문 개수 3개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지금 카운트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쓰는 게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엮여 있는 상태에서 물론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실질적으로 메인이 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PK를 가지고 개수를 세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오더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도 아이디를 그냥 쓰면 뭐라고 할 겁니다, 아마. ambiguous. 아이디가 지금 2개잖아.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 이걸 붙여주면은 이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도 가능한 거고.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 우리는 하나의 테이블 안에 같은 이름의 컬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존재하죠? 존재해요? 분명 있어요. 아이디라는 컬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진짜 같은 테이블 안에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엮어서 더해서 결과로서 잠깐 보고 있을 뿐이에요. 셀렉트를 한 결과로서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인을 사용했다고 테이블이 실제로 합쳐져서 물리적인 데이터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보관이 돼요. 실제로 조인을 사용하면 이 조인의 결과가 임시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또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쿼리를 이어 붙인다면.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보관되는 시점은 우리가 이 select라고 하는 쿼리를 실행한 그 시점만이에요. 얘가 끝나면 이 결과를 뱉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얘는 또 남남입니다.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진 개념이 아니고 합쳐져서 보여지는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또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손흥민이 산 상품, 이번에는 3개의 테이블을 다 합쳐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썼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좀 추가를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오더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합칠 때 이너 조인을 사용해서 조건을 이렇게 줘서 합쳐냈어요. 여기 이 결과에다가 하나를 더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품 테이블을. 상품 테이블을 합칠 건데, 자, 유저 테이블에는 상품 테이블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나요? 유저 테이블에? 여기 상품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뭐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여기는 유저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미 t오더랑 유저를 합쳐놨네요. 그러면 자, 이제 조인을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할 때 조인, 그 다음에 on,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조인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조인 쓰면 돼요. 또 문법상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t 프로덕트 테이블과 연결을 할 건데 얘도 별명을 바로 지을게요. p라고. 여기도 온저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조인 하나당 오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꼭 와야 돼요. 이렇게 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뭐랑 뭐랑 엮어야 올바른 데이터를 엮을 수 있죠?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NO라는 컬럼과 t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id라는 컬럼을 엮어줘야 되겠죠? 그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의 실행 결과는 3개의 테이블이 합쳐진 형태. 제가 그림판에서 짜집기를 했던 그 형태랑 동일할 겁니다. 이 녀석과 동일해요. 얘랑 이 녀석. 이렇게 조회를 다 합쳐낸 상태에서 웨어절의 손흥민, 어차피 손흥민이 산 걸 따져야 되니까 손흥민을 또 따져보자면 데이터 3줄 나왔네요. 이 중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라고요? 상품 이름이네요. 그럼 여기서 pname 컬럼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pname 컬럼 여기다가 pname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되나요? 얘는 돼요. 왜냐면 pname이라는 컬럼은 여러 개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되긴 돼요. 근데 이거 좋은 방식 아니에요. 무조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쪽은 이걸 더 유심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별거 아닐 수 있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습관이 들이다 보면 분명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이렇게. 자, 그럼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 쉬울 건데,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온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자, 온절에 우리가 보통 지금 기준이 되는 A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b테이블에 키랑 뭐 같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매칭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이 조건으로 테이블을 합치는 상황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 A랑 B랑 합치는 상황인데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테이블을 합치는 상황 속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냐? AND로 엮습니다. 운절 쓰고 그 밑에 AND. 그럼 추가 조건을 또 주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연산을 진행할 때 자, 셀렉트 다 찾을 거야. 이런 컬럼들 찾을 거야. 근데 아직 찾지 않은 상태로 프롬절 먼저 진행한다라고 했죠. 이거 우리 어제 활용정리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순서 셀렉트문은 프롬을 가장 먼저 하고 이렇게 쭉 나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조인이 써있지 않은 상태인데 조인도 얘한테 합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컬럼 찾을 거야는 일단 넘어가고 프롬절 t 오더를 찾을 거야. 그럼 t 오더 갖다 놔요. 여기다 그릴게요. t 오더 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t 유저도 갖다 놔요. 이 테이블 두 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온절에 있는 조건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컬럼에 갖고 있는 값이랑 너 이거랑 같아야 되네? 이걸로 해서 얘가 짜집기를 사사삭 해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놔요. 짜집기가 완료된 상태로. 아직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엔드 조건이 있다면 여기서 이 엔드 조건을 보고 한번 걸러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진짜 억지를 부려보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런 느낌? 그럼 테이블을 엮어놓고 나서 PDM이 아니잖아. 이걸로 놓고 이렇게 보면 잘렸죠? 5번까지 안 나와요. 얘가 이 테이블 두 개를 갖다 놓고 짜집기를 통해서 컬럼 매칭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놨는데 아이디가 기준이 됐던 이 오더 테이블의 아이디가 5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여기다 준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이 결과에서 5보다 작은 애들을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없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거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을 실행한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아까 그 잘라낸 상황까지 왔다고 치고 여기 없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프로덕트 테이블이랑 얘를 또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없죠. 여기 합칠 때 이거 빼고 합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조인 온 하면은 위에 조인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조인을 할 때 기준이 온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엔드로 엮였다면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엔드까지 보고 문제없이 완성시킨 다음에 다음 조인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어제 봤던 이거 말고 이 순서 이 순서에 조인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야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워딩이 되겠지만 사실 조인은 그냥 합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실행 순서에는 낀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냥 온절을 먼저 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따져야 되는 조건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보면 되겠네요. 그냥 이 정도로 조인과 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무조건 세트였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조인까지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는 것처럼 조건을 줬대요. 그러면 조인이 다 완료된 이후에 해당 조건을 찾는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컴퓨터가 이 웨어 조건을 보고 손흥민을 또 한 번 걸러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만한 게 그러면은 웨어를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다가 애초에 조건을 더 부여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때로는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는 테이블을 합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합쳐낸 결과에서 잘라낼 게 아니라 애초에 합쳐질 때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예시로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온절에다가 조건을 많이 부여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테이블 합쳐오는 애초에 데이터를 잘라서 합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많이 훼손시킨 상태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건을 다시 준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인을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엔드를 잘 안 써요. 애초에 테이블을 가져올 때는 처음에 형태를 만들어 놓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원본 데이터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내가 필요한 조건들을 웨어절에서 먼저 걸러내고 그룹 바이가 필요하면 그 밑에 그 다음 그룹화 이후의 조건이 필요하면 해빙으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온과 웨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여기다 조건을 주나 여기다 주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제 셀렉트를 하고 나서 오더바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오더바이절에서는 앰비기어스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룹바이랑 해빙은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오더바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자, 이걸 봐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조회하는 컬럼을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라 오더에서는 전체, 유저에서는 이거, 프로덕트에서는 네임만 이렇게 가져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이 아이디 부분을 제가 뺐다라고 하면 이 아이디는 앰비기어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좀 온절에 필요한 아이디를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P를 뺐어요. P점을. 얘는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이건 뭐라고 하죠? 테이블이 병합되는 중이에요. 아직 합쳐지는 중이에요. 이 컬럼들을 뽑아내기 전이란 얘기예요. 아직 전체 테이블들 3개의 테이블을 전체 데이터를 다 합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 둘, 셋인데 기준만 때려서 매칭시켜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컬럼들을 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앰비기어스가 나와요. 근데 웨어절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 이 오더바이에 사용된 이 아이디는 앰비기어스를 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순서 셀렉트, 해빙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로 조회할 컬럼을 추려요. 그리고 나서 오더바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컬럼을 추렸으니까 우리가 추린 컬럼에는 아이디가 중복되나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놨다면 오더바이 빼고 실행한 결과가 아이디가 2개 있죠. 이러면 여기서도 이제 따져요. 뭐라고 해요? 추려낸 결과의 2개가 존재하니까 이 순서를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오더바이가 추려내고 나서 셀렉트 추려내고 나서 하니까 보통 아이디라는 컬럼은 하나만 꺼내오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거를 막 항상 붙여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붙이는 것보단 붙이는 게 확실한 거죠.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붙이면 없잖아요. 명확하게 쿼리를 짜자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리밋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리밋은 여기서 당연히 오더바이 뒤에 진행이 되는 거고 얘는 조인에서 앰비기어스라고 하는 에러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컬럼을 명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조회된 결과에서 개수만 잘라내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조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4번을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어쨌든 3개의 테이블을 다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을 일단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결과가 한 테이블로 나타날 건데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카운트를 하나 해야 되겠죠. 카운트를 하지 않으면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 쿼리 집계함수가 사용이 됐는데 사용되지 않은 일반 컬럼도 존재하는 거죠.
그룹 바이에 뭘로 해요? 자, 지금 웨어절 조건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웨어절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다음 그룹 바이가 왔는데 그룹화를 해야 돼요. 누구로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걸로 하면 될까요? 이걸로 하면 카운트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오더 테이블 기준으로 지금 엮어가고 있죠. 데이터 총 11개입니다. 근데 오더의 아이디는 PK죠. 중복된 거 없잖아요. 애초에 중복되지 않았는데 그룹으로 어떻게 묶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의미가 없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조회했으니까 오더에서도 모든 거, 유저에서도 모든 거, 프로덕트에서도 모든 거 다 가져왔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그룹화를 진행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유저 NO로 묶든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로 묶든가, 유저 아이디로 묶든가, 유저 네임으로 묶든가, 이런 것들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스터리스크 썼을 때는 보통 이제 키 가지고 묶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 지금 상황은 키 가지고 묶으면 해결이 안 되죠. 오더의 아이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얘 가지고는 되겠네요. 이렇게 키 가지고 하는 개념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어떤 키를 쓸 것이냐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아니라 사실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데 어제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오더 아이디는 살려놓을 필요가 있나? 하나 살려놓죠. 그리고 유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들을 조회할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회하는 컬럼에는 유저의 아이디가 없어요. 그쵸? 조회하는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는 컬럼에는 유저의 아이디가 없습니다. 근데 그룹화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빠졌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 테이블 하나, 둘, 셋 기준 딱 온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테이블 합쳤어요. 하나로 만들어 놨죠. 이때까지는 3개의 테이블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 하잖아요. 이 컬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컬럼 추릴 거니까 가능은 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하자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할 때도 직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들을 그대로 좀 나열을 해보자라는 건데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OID 들어가 있죠. 이거 기준으로 그룹화 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좀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카운트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는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조인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써봐야 어색함을 없앨 수 있고 속달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야 될 게 약간 뻔해요.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그룹 바이는 상황 따라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완만하게 풀기 위해서 아이디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 둘로 그룹화를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뭐야 니어 카운트 쉼표가 없네요. 콤마가 없었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오더바이 해야겠죠. 그룹화 진행하고 났으니까 카운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DSC 그 다음에 리밋 1까지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조인에 대한 활용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다, 이거 말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할 겁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 볼 거예요. 자, 부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부서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홍보부서, 기획부서라는 데이터를 넣으래요. 그리고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길동 사원, 홍길순 사원, 임꺽정 사원 데이터를 넣으래요. 그럼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는 뎁트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하나는 EMP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이 뎁트라는 테이블의 구조는, 컬럼 스키마는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부서 테이블.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는 애를 추가하래요.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시간을 드리면은, 이제 아직 설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개념적인 상황이 좀 흐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홍보부서라는 컬럼을 만드시고요,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드세요. 자, 컬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데이터 어떻게 저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홍보, 2번 기획해야 돼요. 데이터 넣어야 돼요. 어떻게 저장할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데이터는 한 줄씩 보관이 된다 그랬죠. 한 줄이 하나의 묶음 데이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 놓으면 1번, 2번, 홍보, 기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는, 일반적인 표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테이블은 이게 안 되죠. 이렇게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 세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한 세트인데 우리는 세로로 데이터를 한 세트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는 이걸 추가를 할 거면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방식이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과, 이 부서 번호 왜 필요하겠어요? PK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부서명,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넣는 데이터는 1번 부서 홍보, 2번 부서 기획,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밑에 있던 문제들은 기본적인 조인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하는 거라 생략을 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설명드렸으니까 사원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넣으래요. 컬럼 뭐뭐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원 번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EMP, ID 이런 거. 그리고 이름도 있어야겠죠. 사원의 이름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원에 해당 부서 정도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짤막하게라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간단하게라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컬럼이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꼭 필요해 보이진 않지만 넣으면 좋겠다라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가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필수 정보들이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입사일 정도? 입사일은 보통 여기 앞쪽으로 오면 좋으니까. 우리 레지데이트 같은 거 해봤죠? 이런 컬럼 하나 더 만들어서 데이터 인서트 될 때 now 함수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거랑. 그리고 또 뭐 사원, 어쨌든 간에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열되면 좋겠죠?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이 사원 테이블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 사원, 현재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원은 도서가 홍보래요. 홍길동이 홍보래요. 자, 홍보라고 이렇게 넣는 게 좋은 방식일까요? 아니겠죠? 홍보 테이블, 우리가 부서 테이블 만들었을 때 아까 번호랑 1번에 뭐 홍보, 2번에 기획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이 번호를 참조하는 애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테이블을 분리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키로써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PK고 얘는 FK가 되겠죠. 이런 관계들. 테이블들을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가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녀석은 PK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PK는 제가 테이블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FK는 여러 개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오더 테이블 FK가 두 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ERD 그림 거기서도 FK가 여러 개인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 거. 얘는 아무 상관없다. 대신에 PK는 무조건 테이블에 하나.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을 거면 하나. FK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을 거면은 여러 개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런 개념들.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것도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MySQL PK, FK 검색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PK, FK 이 두 가지 말고도 이제 뭐 키라고 표현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 개념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언급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구글링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고 나오면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자, 그럼 오늘 조인에 대한 내용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양한 문제도 풀어볼 거고 새로운 개념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제가 지금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프로그래머스 해가지고 문제 2개 열어놨어요. 이거 2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이 문제를 검색해보지 마세요. 문제를 검색하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제출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해답을 찾기 전에 답을 절대 보지 마세요. 차라리 모른 채로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가가 아마 날짜 형태, 형식을, 포매팅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건데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렸던 함수들이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툴이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른 형태의 함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